앞에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0문제 중에 제가 이제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 문제를 풀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간혹 가다가 뭐 굴삭기, 도저, 로더 이런 부분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신간이 나오면 따로 이제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따로 또 풀이하는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어, 지금은 이제 지게차 문제만 풀어보면서 어, 그 이제 굴삭기, 나 뭐 도저, 로더 같은 다른 과목의 문제들은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교재 401페이지에 있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401페이지에 이제 1회 지게차 운전기능사 출제 문제고요. 자, 1번 문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선로를 나타내는 용어로 맞는 것은? 자, 뭐 배전선로, 송전선로, 인입선로, 전기수용 설비선로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답이 일단은 뭐 송전선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송전선로의 그 정의를 나타내는 거고요. 송전선로가 정확히 정의가 뭐냐면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에 속하는 전기 설비를 말하고요. 뭐 이제 뭐 뒤쪽에도 쭉쭉 있어요. 이제 뭐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중 뭐 154kV 이상인 송전선로는 뭐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 중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가는데, 자, 우리가 뭐 요거는 그 깊은 부분까지 뭐 이렇게 외울 뭐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 상호간, 상호간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송전.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서로 이제 전송을 해주는, 상호간에 어떤 이 대등한 관계 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뭐 배전선로는 위에서 아래로 분배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상호간에는 전송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송을 해주는 개념, 이걸 반대로 말하면 송전, 전기를 서로 전송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송전선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송전선로가 되겠고요. 자,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문제를 뭐 풀면서 제가 뭐 이제 어떤 뭐 아주 정확하게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쉽게 외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건설기계 운전 중에 엔진 부조를 하다가 시동이 꺼졌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그 전에 이제 엔진 부조가 뭔지 다 알아야 되겠죠. 부조가 뭐냐면은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질 않아요. 회전이 고르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엔진이 심하게 떨거나 뭐 소음이 나는 거. 그걸 보고 엔진 부조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엔진의 회전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부조 현상에 관해서는,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6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요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조 현상이 나타나는 그 원인 중에 뭐 대부분은 보통 이제 배기 장치의 불량, 흡기나 배기 장치의 불량.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뭔가가 섞이거나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불량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료 필터 막힘, 연료에 물이 혼입, 분사 노즐이 막힘, 연료 장치의 오버플로 호스가 파손,
이렇게 이제 보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흡배기 장치의 막힘 뭐 또는 섞임 뭐 이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는 보기를 찾아보시면은 자, 가나다가 이제 뭐 막힘이나 혼입 뭐 섞였다 뭐 이런 이제 그 보기가 지금 나와 있죠. 라번을 보시면은 연료 장치에 오버플로 호스가 파손이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오버플로 호스는 압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압력과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흡배기 장치의 불량이나 뭐 혼입 이런 부분과는 관련이 없지요. 그러니까 뭐 분사 노즐에서 그러니까 이 오버플로 호스가 뭐냐면은 분사 노즐에서 분사되고 남은 연료를 다시 이제 탱크로 보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그 담당하는 부분이 저기 오버플로 호스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흡배기 장치의 불량과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라번 오버플로 호스가 파손이 되었다. 요게 이제 부조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라번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벌금은 자, 요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무면허. 자, 무면허. 요거 나왔을 때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아마 이거 2016년부터인가 뭐 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정답은 지금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뭐 이하의 벌금,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면허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는 1000만 원.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보더라도 곧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무면허 조종사는 1000만 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4번 디젤기관 노크의 방지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압축비를 높게 한다. 착화 지연 시간을 길게 한다. 흡기 압력을 낮게 한다. 연소실 벽의 온도를 낮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노크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자,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노킹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연료가 초기에 연소가 잘 안 돼요. 나중에 그 한꺼번에 연료가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만 연소가 돼야 되는데 과다한 연료가 연소가 돼 버리니까 뭐 어떤 소음, 진동 이런 게 이제 발생을 연소실 벽을 쫙 때리면서 그런 이제 소음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이제 노킹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방제 방법은 저 필기해 놨듯이 56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뭐 압축비를 높게 한다. 요걸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압축비를 높게 한다. 요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착화 지연 시간을 길게 한다. 그러니까 불이 붙는 그 착화 지연 시간이라는 게 불이 붙는 거, 지연 시간, 불이 붙는 걸 늦추는 시간을 착화 지연 시간이라 그러는데 불이 빨리 붙어야 어떤 이런 노킹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손쉽게 불이 붙도록 착화 지연 시간은 되도록이면 짧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압력, 가솔린과 다르게 디젤 기관은 어떤 그 고온, 고압 그런 어떤 그 공기를 압축을 해서 압축 열로 이렇게 연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흡기 압력은 낮게 하는 게 아니라 높게 해야 되겠죠. 연소실 벽의 온도도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디젤은 세탄가. 이게 뭐냐면 가솔린은 옥탄가, 디젤은 세탄가라고 하는데 세탄가가 높다는 거는 착화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세탄가가 그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뭐 노크나 뭐 노킹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의 정답은 압축비를 높게 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도로로 주행할 때 포장 노면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트랙 슈는 평활 슈, 단일 돌기 슈, 습지용 슈, 스노우 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문제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포장된 노면 그냥 뭐 평탄한 도로란 얘기죠. 거기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트랙 슈. 그러니까 정답은 뭐 딱 보셔도 보기에 이제 나와 있죠. 평활 슈. 요게 이제 정답이고요. 습지용 슈나 뭐 스노우 슈 같은 경우는 뭐 습지나 뭐 눈 뭐 요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일 돌기 슈가 뭐냐면은 그 슈의 돌기가 한 개예요. 자, 돌기가 한 개. 그래서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이게 견인력이 큽니다. 커요. 견인력이 높아서 무거운 중하중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 뭐 슈를 보고 단일 돌기 슈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2중 돌기, 3중 돌기 슈가 다 있으니까 그건 이제 교재를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장된 노면은 그냥 평활 슈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죠? 자, 5번 풀어봤고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설기계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6번 문제는 자, 6번은 페이지 234페이지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체크해 드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답은 일단 가번 관할 시도지사에게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거는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보통 어떤 변경이나 개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20일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변경, 개조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20일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변경은 20일이에요. 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쉽네요. 가솔린 기관에 사용되는 연료 여과기의 역할은 자, 연료의 흐름 조절, 분사량을 일정하게 한다. 연료 중에 수분 및 불순물을 걸러준다. 연료의 압력을 조절한다. 자, 연료 여과기 역할은 자, 이건 문제는 쉬운데 자, 요거는 48페이지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4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과기라는 게 어떤 그 걸러주는 걸 말하는 거죠. 필터.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연료 중에 수분 및 불순물을 걸러준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8페이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8번 문제. 유압 펌프에서 토출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하나 외우실 부분이 그거예요. 유압 펌프에서 유압 펌프에 보시면은 그 이제 유압 펌프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어, 베인, 플런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중에서 압력이 가장 높은 거는 일단 플런저 펌프입니다. 보통 이제 플런저 펌프의 압력이 250에서 350 이렇게 이제 압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그 베인식보다는 뭐 기어 펌프가 이제 조금 더 압력이 높고 이제 플런저가 가장 높고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교재에 196페이지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답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답은 이제 엑시얼 플런저 펌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플런저 펌프가 가장 압력이 높다는 정도만 일단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8번 문제는 엑시얼 플런저 펌프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커먼 레일 디젤 기관의 흡기 온도 센서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교재 69페이지를 보시면은 상단에 나와 있어요. 그 디젤 기관 안에 흡기 온도 센서와 공기 유량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 흡기 온도 센서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 보시면은 자, 흡기 온도 센서는 연료량 제어 보정 신호로 사용이 되고 분사 시기 제어 보정 신호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부특성 서미스터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럼 그것이 아닌 것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 스모그 제한 부스터 압력 제어용으로 사용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저 69페이지 한번 꼭 읽어 보시면서 한 번씩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번 유압 실린더를 행정 최종 단계에서 실린더의 속도를 감속하여 서서히 정지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밸브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페이지 200페이지 교재 200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외울 때 요건 하나 팁을 드릴게요. 자, 속도에 관련된 건 셀러레이션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압력은 컴프레션. 글씨를 좀 크게 써야 되겠네요. 요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디셀러레이션 밸브인데 앞에
D, 영어로 이제 하면은 D이겠죠. 이게 붙으면은 뭔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셀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감소된다는 얘기고요. 디컴프레션이라고 하면 압력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속도를 감속시킨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가본 디셀러레이션 밸브가 되겠습니다. 요 200페이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자연적 재해가 아닌 것은, 이런 건 이제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연재해, 지진, 태풍, 홍수, 방화. 이 중에서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 홍수죠. 그래서 정답은 방화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 12번. 요것도 그냥 주는 문제예요. 엔진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엔진 오일의 여과 방식. 자, 자, 오일의 여과 방식.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이 부분은 그 페이지, 교재 4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은 자세히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전류식은 그 오일 펌프에서 오일을 이제 그 송출을 시키면은 이걸 이제 여과기를 거쳐서 모두 전부 이걸 이제 윤활 그 부에 공급하는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분류식은 그냥 이제 좀 나눠서 그 윤활부로 이제 어느 정도 일부 보내고 그 나머지 일부는 뭐 오일 팬 이런 쪽으로 이제 보내는 걸 보고 분류식이라 그러고요. 샨트식은 그러니까 뭐 전류식과 분류식의 특징을 그냥 뭐 이렇게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의 여과 방식, 전류식, 분류식, 샨트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건 한 번씩 그 47페이지 읽어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자력식, 요거는 이제 뭐 처음 듣는 단어죠. 12번 풀어봤고요. 자, 그리고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안전 표지 중 안내 표지의 바탕색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 안내 표지. 안내 표지 뭘까요? 뭔가를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백색. 백색이 뭐 어떤 걸 나타내냐면요. 금지, 경고. 요거는 이제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 바탕에 금지 경고는 백색. 백색 바탕에 검은 기호. 요거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 표지. 청색 바탕에 흰 그림. 요거는 지시 표지가 되겠습니다. 청색 바탕에 흰 그림이 있으면 요건 지시 표지가 되고요. 녹색. 자, 녹색 바탕에 흰 그림이 있다. 요것이 이제 안내 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내 표지 중에 녹색 바탕에 이제 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녹색 바탕에, 그러니까 녹색 테두리에 흰 바탕에 이제 녹색 십자가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녹십자. 근데 그것도 녹색이 들어갔으니까 같이 그냥 안내 표지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씩 참고해 두시고 이 부분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번의 정답은 녹색.
되겠습니다. 안내 표지는 녹색입니다. 안내 표지 녹색. 자, 14번. 요거는 방향 전환 밸브 중 4포트 3위치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근데 이제 요걸 외우기 전에 풀어보기 전에 일단 요걸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4포트 3위치 밸브 이게 뭘까요? 포트 포트가 뭘까요? 공기 관로, 공기가 통과하는 그 관로, 그리고 밸브. 이 두 가지를 접속시켜주는 이 두 가지를 접속시켜주는 공기구의 수, 요걸 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 3위치 밸브. 여기서 위치를 뭐라 그러냐면요. 위치. 안 들리세요? 공기의 흐름 상태를 결정하는 밸브 본체의 변환 상태가 가능한 위치수. 요거는 그냥 이제 한 번씩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해드릴게요. 공기 흐름.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공기 흐름의 상태. 그러니까 뭐 흘러가는 어떤 그 상태를 결정하는 밸브 본체의 변환 상태가 가능한 위치 수. 요걸 보고 이제 위치, 제어 위치라 그러죠. 제어 위치.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4포트 3위치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선형 스풀 밸브이다. 스풀의 전환 위치가 3개이다. 밸브와 주 배관이 접속하는 접속구는 3개이다. 중립 위치를 제외한 양끝 위치에서 4포트 2위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하나 팁을 드릴게요. 다음번에 보시면은 접속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트는 접속구. 요렇게 이제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밸브와 주 배관이 접속하는 접속구는 3개이다. 근데 문제가 뭐였죠? 4포트라고 되어 있었죠. 자, 포트는 접속구. 근데 4포트인데 밸브와 주 배관이 접속하는 접속구는 3개이다. 포트와 접속구 이렇게 같이 외우라고 하셨는데 3개다. 아니죠. 4포트라 그랬으니까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린 것은 이제 다번이 되겠죠. 스풀의 전환 위치가 3개이다. 요건 이제 전환 위치, 변환 상태가 가능한 위치 수, 3위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3개이다. 전환 위치가 3개이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어요. 나번은 맞는 거고 다번은 틀린 겁니다. 포트는 접속구.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그냥 뭐 어떤 꼼수라고 좀 봐야 되겠죠. 포트는 접속구.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포트, 접속구. 자,
14번 풀어봤고요. 15번 풀어볼게요. 도로 운행 시의 건설기계의 축, 하중 및 총 중량 제한은. 이건 이제 교재 읽어보시다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스쳐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쉽게 바퀴 네 군데 있죠. 운전석, 조수석, 뭐 이제 차량으로 생각을 해보면 운전석, 조수석, 뭐 바퀴 이제 뒤쪽에 두 개씩 해갖고 총 네 군데가 있잖아요. 자, 1040으로 외우시면 돼요. 네 군데니까 한쪽에 10톤씩 4개 하면 40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축하중은 10톤, 총 중량은 40톤. 이렇게 이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40톤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기준기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재미삼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문제. 요것도 이제 그냥 주는 문제죠. 작업장에서 전기가 예고 없이 정전되었을 경우 전기로 작동하던 기계 기구의 조치 방법 중 틀린 것은? 즉시 스위치를 끈다. 꺼야죠. 안전을 위해 작업장을 정리해 놓는 거 중요합니다. 퓨즈가 끊어져서 이제 정전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맞는 거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기 위해 스위치를 넣어둔다.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틀린 것은 라번이 되겠죠. 자 이제 17번 풀어봤고요.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문제가 시동 모터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시동 모터가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아닌 것은? 시동 스위치 접촉 불량이다.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나쁘다. 브러쉬가 정류자에 잘 밀착되어 있다. 라번이 배터리 전압이 낮다. 요거는 그 시동 모터. 그러니까 뭐 시동 모터는 요런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세트로 생각을 하세요. 시동 모터 문제가 나오면은 정류자, 브러쉬. 시동 모터는 정류자와 브러쉬. 이렇게 이제 한 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 정류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류자는 회전을 해요. 막 뱅글뱅글 막 회전하는데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그래서 정류자고요. 브러쉬는 그거예요. 정류장에 붙어가지고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브러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류자에 접촉이 돼서 이제 뭐 로터 쪽으로 전류를 공급해주는 게 이제 브러쉬의 역할이죠. 그래서 시동 모터는 정류자와 브러쉬 이렇게 한 세트로 외우시면 되고요. 자, 보기를 볼게요. 시동 스위치 접촉 불량이다.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의 접촉이 나쁘다. 배터리 전압이 낮다. 요런 이제 원인들 때문에 회전이 안 되거나 회전력이 약한 원인이 되겠고요. 브러쉬가 정류자에 잘 밀착이 돼 있으면은 일단 전류 공급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뭐 모터도 회전이 잘 되고 뭐 회전도 그러니까 뭐 잘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8번 문제 풀어봤고요. 19번 문제. 디젤 기관에서 실화, 미스파이어가 일어났을 경우 현상으로 맞는 것은? 이런 문제를 이제 찾고 있네요. 엔진의 출력이 증가한다. 연료 소비가 적다. 엔진이 과냉한다. 엔진 회전이 불량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실화. 실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뭐 이게 실화냐? 이게 아니고요. 미스파이어 옆에 이제 영어 쓰여 있죠.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서 연소가 안 됩니다. 연소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동력이 발생을 안 하죠.
불이 붙어야 뭐 동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료는 주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음식을 줬어요. 연료죠. 그럼 이거를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열량을 그 칼로리를 이제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발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실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연료를 이제 공급을 해주더라도 불이 안 붙어서 이제 연료가 그대로 그냥 나간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동력이 발생을 안 하는데 엔진의 출력이 증가한다? 아니죠. 연료 소비가 적다. 연료 계속 공급해줘야 되니까 연료 소비 늘어납니다. 엔진이 관행한다. 자, 다음은 엔진이 관행한다. 계속 그 연료를 공급을 해주면서 이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엔진이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실화가 일어났을 땐 엔진 과열 이거 보시면 되고요. 라본 엔진의 회전이 불량하다. 그렇죠. 실화가 일어났으니까 동력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 회전이 불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써드릴게요. 소화라기보다는 그대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실화가 이제 이런 사람으로 치면 이런 개념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풀어봤고요. 20번 문제. 브레이크 오일이 비등하여 송요 압력의 전달 작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은 페이드 현상, 베이퍼록 현상, 사이클링, 브레이크록 현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비등하다는 베이퍼, 요건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비등하다 베이퍼록이고요. 자, 그리고 페이드 현상, 요거는 브레이크가 딱딱해져요.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근데 브레이크록 현상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이제 마찰이 돼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이크가 불량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니까 비등하다, 베이퍼록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브레이크 오일이 과열이 돼가지고 브레이크를 이제 그 사용을 하다 보면 오일이 이제 과열이 돼서 그 통로 사이에 기포가 생겨요. 비딩한다는 게 그거예요. 뭔가 좀 기포가 생겨가지고 그 오일에 이제 압력을 이제 전달을 해주면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기포가 생기니까 압력의 전달이 이제 좀 불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되니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베이퍼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등은 베이퍼록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까지 이제 풀어봤고요.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력 운반 작업에 재해 중 취급하는 중량물과 지면, 건축물 등에 끼어서 발생하는 재해는 무엇일까요? 자, 요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그냥 염좌, 충돌, 낙하, 협착, 달라붙었다, 끼었다, 뭐 앞상 여기 저 괄호 열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있는데 끼었다. 딱 보면은 답이 이제 라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22번 문제가 되겠네요. 건설기기 운전자가 조종 중 고의로 중상 2명, 경상 5명의 사고를 일으킬 때
면허 처분 기준은 면허 취소, 효력 정지 30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팁 드릴게요. 고의 일부러 그랬다. 경상이 한 명이라도 무조건 취소입니다. 고의는 무조건 취소예요.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고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의는 무조건 취소고요. 자, 이제 과실일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과실일 경우에는 면허 기준이 경상은 19명, 중상은 7명, 사망 3명 이상일 때, 이럴 때 이제 처분의 기준이 되겠죠. 자, 고의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경상이 한 명이라도. 자, 23번 가볼게요. 공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그냥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라번, 손이나 공구에 손에 기름 바른 다음에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24번, 굴삭기 부품 중에 정기적으로 교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요 굴삭기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그냥 우리 차 몰다 보면은 필터나 어떤 뭐 오일 같은 부분은 주기적으로 이제 교환을 해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 필터, 연료 필터, 엔진 오일 이런 거 주기적으로 이제 갈아줘야 되는데, 버킷 투스, 이거 이제 그 버킷의 이빨, 그 부분은 뭐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거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전기장치에서 접촉 저항이 발생하는 개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선 중간 지점, 스위치 접점, 축전지 터미널, 배선 커넥터. 저항은 그거예요. 어떤 연결, 저항은 어떤 것이 만나는 연결 부위에서 잘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접점, 커넥터, 뭐 연결된, 커넥터라는 게 뭐 연결된다, 뭐 요런 이제 뜻이죠. 접점, 스위치 접점, 여기도 저항이 잘 발생을 하고요. 배선 커넥터, 여기도 저항이 이제 잘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중간 지점하고 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이 뭐 버스 터미널, 뭐 어떤 정류장, 뭐 이런 그런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터미널이 기계적으로 전극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극. 영어 단어가 전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과 극. 그쵸? 전극. 극 쪽에서 이제 저항이 많이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연결 부위, 극. 그래서 이제 축전지의 터미널 부분도 저항이 잘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배선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서는 잘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저항 없이.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26번. 26번 요거는 그 보너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은근히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 스패너. 사용시. 요거 주의점 26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스패너는 당기지 말고, 다번에 보시면은 당기지 말고 밀어서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틀린 것은 다번이 되겠죠. 27번. 축전지가 완전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이거 그냥 보통 휴대폰 충전할 때 우리가 충전기를 이제 휴대폰에다 꽂아 놓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확히 딱 꽂아야 그게 이제 충전기가 딱 이게 꽂혀지면서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이제 휴대폰에 뜨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축전지 극판 손상,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판이 어떤 이제 손상이 됐다. 이러면 이제 충전이 잘 안 되겠죠. 접지선의 접속 이완.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뭐 그런 핸드폰 그런 개념인데, 접지선을 잘 이제 접속을 시켜놔야 충전이 잘 되겠죠. 요거 그 본선 연결 부분 접속 이완. 요것도 이제 뭐 접속이 잘 안 됐다. 이런 부분이니까 충전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 자, 라번 보시면은 발전기 브러시 스프링의 장력 과다. 아까 그 브러쉬와 정류자 시동 장치에서 그 설명을 드렸었죠. 브러쉬와 정류자. 브러쉬가 뭐였죠? 정류자에 붙어서 전기를 전달해주는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그 브러쉬는 충전 장치와는 이제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충전과 관계 없는 것은 브러쉬.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번 풀어봤고요. 28번 문제 가볼게요. 기관 과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자, 기관 과열.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요거는 54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내용에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펜벨트에 뭐 느슨함도 있고요. 라디에이터 코어 막힘도 있고 냉각수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라번 한번 볼게요. 타이밍 체인의 헐거움. 요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답으로 나와 있고요. 기관 과열. 기관이 과열됐다는 거는 기관 과열이 왜 될까요? 기관 식혀주지를 못하니까 과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냉각 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냉각 장치 이럴 때 이제 기관 과열이 주로 생기는 원인이 되겠지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 체인이 뭔가, 요거는 냉각 장치보다는 동력 전달에 이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진 내부에서 뭐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이제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어식, 그다음에 승용차는 벨트식,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체인식도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냉각 장치는 뭐 타이밍 체인과는 뭐 이렇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은 되겠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동력 전달에, 냉각이 아니고 동력 전달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28번의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과열은 냉각 장치가 주로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 54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은.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 자, 피트먼 암의 헐거움, 타이어 공기압 과대, 조향 기어 링키지 조정 불량, 앞바퀴 베어링의 마모가 심하다. 앞바퀴 베어링 과대 마모. 이렇게 이제 보기가 있는데요. 자, 조향 핸들. 자, 조향 장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 보편적으로 연결부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관련된 어떤 그런 그 부품들이 나온 그 답을 이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향 장치에 보시면은 뭐 피트먼 암도 나오고 조향 기어, 링키지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뭐 베어링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타이어 공기압 과대. 타이어 공기압은 뭐 조향 장치랑은 일단 좀 거리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도 상당히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조향장치와 관련 없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풀어볼게요. 축전지 케이스와 커버 세척에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축전지 케이스. 축전지는 이제 보통 이제 암모니아수 같은 거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우, 그 냄새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축전지는 소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축전지는 소다. 이제 소다를 사용해서 이제 그 세척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엔진 블록 같은 경우는 솔벤트나 아니면 뭐 해당 연료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써드릴게요. 축전지 케이스는 소다. 불이 아니죠. 불이죠. 엔진은 솔벤트.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축전지, 소다, 엔진, 솔벤트. 자,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축전지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소다 있는 걸 찾으시면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축전지는 소다. 이렇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번까지 일단 절반 왔는데, 요 페이지 403페이지에 지금 31번까지 되어 있네요. 도로교통법상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로 지정된 곳은 안전지대 우측,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좌우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로, 교량 위를 통과할 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뭐 서행 또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우리 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꼭 요거는 요 페이지 전체를 꼭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 중에 이제 요거를 꼭 외우셔야 되는데, 어떤 그 영역이 있어요. 3m, 5m, 10m 이게 있는데, 3m는 경보기, 3m는 경보기. 요건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5m 화재와 관련이 됐는데 경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화재 시설, 그러니까 소화전 같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도로 공사, 뭐 공사 현장이겠죠. 그 다음에 교차로의 가장자리, 모퉁이, 이 부분은 이제 저 포인트에서 5m 이내, 반경 5m 이내에 이제 뭐 주정차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10m는 그 도로 안전지대,
정류장. 건널복. 여기 이제 반경 10m 이내. 여기다가 이제 주정차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3m는 경보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 화재 시설이라 그래서 화재 경보기도 5m 뭐 이렇게 이제 문제 푸시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경보기는 3m고 나머지 화재 시설은, 화재 이런 방지 시설은 5m.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화전, 뭐 소방 호스 뭐 이런 부분은 5m 이내고, 그다음 뭐 5m, 나머지 5m 뭐 도로 공사 현장, 교차로, 가장자리, 뭐 도로 모퉁이 이런 거고요. 10m도 한 번씩 꼭 저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30문제 정도를 풀어봤어요. 첫 번째 시간이라 상당히 좀 뭔가 설명이 잘 쏙쏙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어설픈지 뭐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재밌게 봐주시면은 저도 이제 신나서 더 열심히 재밌게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강의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뭔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어떤 포인트나 뭐 이런 뭐 꼼수?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계속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나머지 뒤에 이제 60번 문제까지 뒤에 반을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문제만 여기 많이 푼다고 되는 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문제만 많이 풀어봐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론을 꼭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이렇게 책 내용을 숙지를 한번 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